자연스럽게 돌아가야 돼요, 손질. 만약에 이 동작이 대부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인데 여기서 만약에 안 되고 꽉 잡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예 임팩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그럼 무슨 연습해야 되냐? 그 사람들 요거 돌아가는 연습을 하세요. 아예 힘 다 빼고. 좀 전에 뭐라 그랬죠? 헐렁하다, 놓칠 것 같다, 힘이 다 빠진 것 같은데, 이래서 정확히 그 생각이 옳다라고 얘기했잖아. 그 정도로 헐렁하게 돌아가는 연습을 하세요.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프로님. 라운딩 잘 다녀오셨어요? 예,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안 계신 동안 좀 궁금한 게 좀 있어가지고 여쭤보려고요. 요새 이제 헤드 무게 느끼는 연습들을, 헤드 무게 느끼는 연습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약간, 한 70%, 80% 스윙까지는 헤드 무게가 좀 느껴지는데, 뭐, 90% 이상 풀 스윙으로 갔을 때는 헤드 무게에 의해서 스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몸으로 쓰는 것 같은, 그래서 헤드 무게를 좀 느끼면서 팔이 쭉쭉 펴지는 그런 스윙을 좀 하고 싶다라는 스윙 스피드가 늘어나면 헤드 무게는 잘 안 느껴지고 몸이 주도하에 얘가 끌려온다는 느낌이 든다라는 얘기신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요새 이제 힘 풀면서 이제 로테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게 로테이션하고 체가 풀리는 거하고 그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한번 수행 한번 하시면서 질문을 저한테 다시 한번 해주시면, 자, 동작으로. 그러니까 지금 하신 질문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애로사항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서 설명 한번. 어떻게 백스윙 가서 천천히 스윙할 때는 헤드 무게가 느껴지는데, 요럴 때 느껴지는데. 그렇죠. 헤드가 내 몸을 이렇게 당기는 거, 내 팔을 당기는 것 같은 느낌이 느껴지는데, 여기서 이제 풀스윙으로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몸을 쓰게 되다 보니까 몸이 약간 먼저 써지면 터지게 되고, 약간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처음 스윙할 때 천천히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때도 지금 문제가 생긴 거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또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캐스팅이냐. 로테이션과 릴리즈가 캐스팅. 제대로 되느냐.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스윙 좋. 지금 구력 얼마나 되셨죠? 오래되셨죠? 한 5년 이상 된 것 같아요. 5년? 왜 5년밖에 안 쓰세요? 15년 아닌가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최고 베스트 스코어는요? 77타. 77타? 지금 평균은요? 평균은 한 80대 중후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되게 열심히 연습하시고 잘하셔갖고 저랑 필기를 한번 나가보셔야 되겠다, 그죠? 그렇죠. 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장갑 하나만 금방 갖고 와서. 자, 첫 번째 질문에서 이제 클럽, 헤드 스피드가 천천히 할 때는 무게감이 좀 느껴지는데, 스피드감이 빨라지면 무게가 안 느껴진다. 자,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클럽 헤드 무게가 무엇이냐. 그러면 클럽의 성질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 헤드를 보시면 여기를 토우라 그래요. 여기를 센터라고 그러고 여기 넥이라고 그러는데 목쪽이라고 그러죠. 무게 중심을 과학자들은요, 넥 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진자 운동이라 해서 우리는 몸에 중심축이 있죠. 머리축과 척추를 기반으로 해서 골반축, 하체축인 골반, 상체축인 척추,
그리고 중심축인 이제 머리축이 있는데, 골반축은요, 우리 몸의 그 무게감을 관장을 해요. 결국 체중 이동을 관장하는 게 골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콤파스 원리처럼 어떤 중심축을 기반으로 한다는 건 척추를 기반으로 합니다. 머리는요, 좌우 편차보다는 위아래 편차가 사실은 더 주관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중심축인 우리 그 상체축, 척추를 기반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자, 클럽은 내 쪽으로 중심축이 꽂혀 있죠. 꽂혀 있으면 얘는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면 클럽 헤드가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열릴 수밖에 없죠. 그럼 반대로 바깥으로 나올 때는 안으로 닫힐 수밖에 없어요. 요거를 우리가 진자 운동이라고 해요. 진자 운동이 회전 운동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학으로 보면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내전, 몸 안쪽으로 회전된다 그래서 헤드 페이스가 열리고, 반대로 갔을 때는 외전이라고 그래서 닫히는 현상. 얘는 아주 자연스러운 동작인데, 김용철 회원님 그 질문에 본인은 나는 자신있게 다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치고 있질 않아요. 클럽이라는 거는 열리는 거.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자, 이렇게 백스윙을 가면 오른쪽으로 갔어. 오른발 정도에 갔을 때 클럽 헤드는 척추를 기반으로 더 이상 갈 곳이 없죠. 이러면 자연스럽게 관절이 꺾이는 우리 코킹이라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손목 관절이 꺾이는 걸 우리가 코킹이라고 하죠. 이때 그립은 가장 편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 반대로 가볼까요? 카킹은 편한데 얘는 되게 불편해. 이렇게 그립을 잡는 사람이 없어. 근데 사람들은 그립 연습을 어디서 하냐면 백스윙 때 대부분 이렇게 해요. 근데 반대로 저는 선수들한테 어떤 걸 권장을 해주냐면, 임팩트를 알기 위해서는요, 임팩트라는 건 공이 있고 딱 백스윙 가서 열린 상태, 딱 맞는 게 임팩트가 아니에요. 임팩트는 순간이 아니라 임팩트 구간으로 칭할 수 있어요. 그럼 공이라는 거는 과학자들이 아이언도 그렇고 드라이버도 그렇지만 왜 이 페이스 면적에다 그루브라는 걸 만들어놨고 공에 딤플을 만들어놨냐면, 딱 맞는 순간 공이 3분의 1 정도가 눌립니다. 눌리고 이 팔로우 감으로 같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같이 돌아가면서 공이 보내지는 거예요. 결국 클럽 페이스에 공은 0.1초 정도 붙어 있어요. 붙어서 같이 나가는 동작이 결국엔 임팩트라고 보시면 되고, 임팩트는 순간이 아니라 구간이라고 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임팩트 구간에 대한 이해가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임팩트라는 걸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스윙을 해서 딱 맞으면 얘는 나간다라고 생각하셨죠? 아니에요. 이 번면을 다 지워버리고 단면으로만 보시면 공이 이 헤드에 붙어 있는 상태가 되고요. 얘는 딱 오는 순간 여기 붙어요. 딱 붙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내줘야 돼요. 목표 방향으로. 그렇다면 결국엔 임팩트 동작은 모든 많은 사람들이 어드레스 때 이렇게 볼 놓으면 어드레스잖아요. 백스윙을 가면 지금 임팩트 때 여기를 임팩트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가 종착역이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추어 분들 스윙을 보면 딱 이렇게 여기서 놀래요. 교합된다 그래요. 몸 안에서. 이거를 그 스턱이라는 말을 써요. 스턱. 스턱이 뭐예요? 갇히다. 감옥에 갇히다. 몸 안에서 딱 갇혀서 치는 스타일이든. 갇히게 되면 클럽 페이스도 시원하게 나가지도 못하고 내 몸도 힘은 남아있고 그 힘이 몸 안에서 처리를 못하게 되죠. 근데 이 스톡이 없는 상태에서 임팩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올바른 임팩트를 인지를 해야 되는데, 올바른 임팩트야말로 골프 스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근데 이 구간은 육안으로 확인이 잘 안 되는 무형의 구간이라 보시면 돼요. 운동이 되는 거야. ING죠. 운동이 되면서 나가기 때문에 골프가 재밌고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인지라도 내가 백스윙에서 딱 치는 거를 임팩트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는 시작 지점이야. 공이라는 건 공이 놓인 위치는 시작 지점이고, 여기서부터 요 구간이 보내지는 구간이에요. 이게 임팩트 구간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백스윙 가서 여기까지는 과정이고요. 임팩트는 이 구간입니다.
근데 좀 전에 김용철은 그 스윙을 보니까 요런 이거를 이제 트랜지션 구간이라 그래. 왜?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내전이 일어나고 일로 갔을 때 외전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외전이라는 건 뭐 의학 용어인데 수피네이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자, 요즘에는 뭐 많이들 쓰더라고요. 자, 내전과 외전이 있어요. 내전과 외전. 자, 내전일 때는 이렇게 됐을 거고 외전일 때는 이렇게 됐겠죠. 요 다음에 바로 각이 생겨요. 여기도 마찬가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데. 자, 그러면 요 중간에 볼이 있는 위치가 있죠. 요때 그는 손 모양은 어떻게 될까? 자, 손등이 이렇게 풀리면서 포워드 형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포워드 형식이. 임팩트 때는 사실 이렇게 포워드 형식이 생겨요. 그 다음에 포워드가 돼야지만 이렇게 수피네이션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다운스윙을 구성하는 요소는 세 가지예요. 처음에 하체가 먼저 힘을 쓰면서 이렇게 레깅. 클럽 헤드가 손보다 지연되니까 레깅. 그 다음에 임팩트 때 풀리면서 포워드.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멈추고, 아까 두 번째 질문 중에 뭐 손이 풀리는 거. 체가 풀리는 거와 올바른 릴리즈 되는 현상. 두 개가 헷갈리다 그랬죠. 그때는 포워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손이 여기 공 앞에서 멈추고, 여기 시작 지점이라고 그랬죠. 공은 임팩트의 시작 지점이에요. 체가 풀리는 걸 풀리는 거라고 그러고, 가속이라는 건 손도 헤드도 같이 가속이 되기 때문에 손은 무조건 포워드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지. 손이 먼저 포워드가 형성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올바른 임팩트, 릴리즈가 되는 거예요. 요 다음의 동작이 릴리즈 형상이니까.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캐스팅과 결국에는 올바른 임팩트에 대한 질문을 저한테 던지신 건데, 목표를, 공이 놓인 위치를 종착역이라 생각해서 손이 멈추고 치는 거를 캐스팅이라 하고, 공이 있는 위치에서 포워드 형식으로 나가서 수피네이션까지 연결이 되면 이거는 올바른 로테이션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임팩트라는 거는 순간이 아니라 구간이라고 칭하시면 돼요. 머릿속에 인지를 지금 하시는데, 임팩트는 볼이 놓여있는 위치에서 멈추는 걸 임팩트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 볼이 있는 위치에서 딱 치는 게 임팩트가 아니구나. 볼이 있는 위치에서 자, 수피네이션 동작까지, 팔로우 감으로 여기까지 헤드가 덮어지고, 공이 페이스면에 붙어서 목표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까지가, 거기가 임팩트구나. 이해가셨죠?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제 보여드리고, 어떻게 헤드감에 대한 인지를 하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좀 전에 스윙을 보니까, 백스윙 가서 초고속 카메라로 내가 슬로우 모션으로 제가 좀 보여드리면, 형님이 이렇게 해서 임팩트 해요. 돌아가는 척하고 이렇게 피니시가 돼요. 그러면 날리죠, 볼이. 그렇죠. 탁구랑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우리가 탁구 쳐보셨죠? 탁구공 오는데, 우리가 땅 하면 볼이, 탁구공이 어떻게 해요? 날리죠. 근데 스매싱은 어떻게 할까요? 스매싱은 스윙을 하죠. 덮어서. 그러면 그 가벼운 탁구공도 페이스면에 붙어서 팔로우로 보내지죠. 그래서 올바른 임팩트 구간은요, 백스윙을 가서 다운스윙 내려오면 보내지는 거. 여기까지가 임팩트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스톡이야. 말씀드렸다시피 갇히다. 몸 안에 갇힌 거야. 몸 안은 어떻게 보면 감옥이에요. 골프 스윙에서는 몸 안에서 임팩트가 공이 있는 위치가 종착역이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감옥이 돼버려요. 하지만 임팩트는 거기가 아니죠. 여기서부터 공이 놓인 위치부터 여기까지가 임팩트 구간이라고 그랬죠. 공은 여기에서 느껴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레슨을 할 때 자꾸 볼이 놓인 위치를 갖고서 우리가 거기를 설명을 하죠. 아주 잘못된 행동이에요. 탁구공도 맞는 순간을 우리가 임팩트라고 생각하면 볼이 날려요. 스매싱이죠. 자, 스매싱은 볼이 붙어서, 라켓에 붙어서 보내지는 것까지가 우리가 스매싱이라고 칭하거든. 그 이유는 이 볼이라는 걸 정확하고 멀리 보내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일관성이라는 거. 그러면, 공이라는 거는 팔로우에서 여기서 맞는 느낌이 느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클럽을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체라는 헤드라는 무게감을 그래서 실어 놓은 거예요. 얘가 스윙을 하는 동안 위에서 떨어지고 헤드가 나가면
요 팔로우, 여기서 감이 느껴져야 스톡이라는 걸 없앨 수 있어요. 몸 안에 갇혀서 이런 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연습을 하실 때 여기서 느껴져요. 임팩트. 여기서 볼이 나가는 느낌이 날 거예요. 연습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자, 요 연습을 우리가 투어 시즌이 끝나고 선수들이 샷감을 좀 잃었을 때 그런 현상들이 생겨. 볼이 놓인 위치를 종착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스쿱도 생기고 캐스팅이 생기고 이런 스톡 현상들, 갇히는 스톡 현상들도 많이 겪는데, 대부분 그 친구들을 절 찾아와서 이제 우리가 이제 스윙에 대한 교류를 할 때, 소통을 할 때 어떤 연습을 하냐면 랩스윙이라 그래서 오른쪽 무릎이나 허리 정도, 여기에서부터 임팩트 구간을 제가 시켜봐요. 대부분 잘려요. 잘리거나 빼거나 아니면 멈춰서 위로 올라오거나, 딱 세 가지 방향이죠. 신기하게도 골프 스윙이라는 거는요, 스윙을 하는 동안 공이 있는 위치에서 감속이 되지 않으면 악성부지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상태에서 내가 몸을 이렇게 틀고 이렇게 돼도 똑바로 가다 페이드 정도는 나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다 우측 출발해서 들어온 정도는 나는데 악성부지는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럼 악성부지는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긴장감이 심하거나 평상시 임팩트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거. 대부분 임팩트의 이해가 잘못되어 있어요. 99%가. 이 내용은 처음 달아볼 거예요. 처음 들어볼 거예요. 내용들을 다. 임팩트라는 건요, 이게 아닙니다. 임팩트라는 거는 공이 놓인 위치에서 발로 묻어나갔다는 건 뭘까?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체 끝에 헤드라는 무게감을 달아놨어. 이 무게감을 내가 체와 클럽과 몸을 연결하는 유일한 도구는 손목 관절이에요. 이 손목 관절을 진정 운동을 시켜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연습은 하는데 여기 연습을 안 해요.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임팩트 연습을 한다는 건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기초편이고 제일 가장 중요한 건 볼이 맞아 나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볼이 맞아 나간다는 거는 여기가 아니라 이쪽이라는 거 보여드릴게요. 진짜 운동이라는 건 요거죠. 자, 그림 연습과 클럽의 움직임은 여기서 다 이걸로 다 무조건 운동이 돼야 된다. 자,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클럽을 잡은 상태에서 자 우양우 했어. 우양우. 그러면 자 이렇게 백스윙 위로 올리면 백스윙이죠. 왜? 일로 보낼 거잖아. 그럼 그로 반대로 올라오는 게 백스윙이에요. 다운스윙을 구성하는 요소가 세 가지라고 했어. 레깅. 더 이상 갈 곳이 없죠. 그다음 클럽은 어떻게 될까요? 몸이 비껴날까요? 현우는 몸이 비껴나요. 왜? 꽉 쥐고 있으니까. 근데 레깅이 들어와서 체 끝에 과학자들이 무거운 헤드라는 무게를 만들어 놨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풀려야죠. 이 구간이 공을 치고 나가는, 공이 맞아 나가는 임팩트 구간이야. 자, 이렇게 왔어. 돌아가.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리고 손목 관절은 이 가락근 클럽과 몸을 연결하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에 얘는 그 무게를 내가 제어를 하면 안 돼. 잡으면 안 돼. 근데 대부분 김용철 의원님은 이 무거운 게 떨어지니까 잡아내는 거죠. 여기서 손목 관절에서. 그러지 말고 힐을 가까이 놓으세요. 자, 레깅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그럼 그때부터는 돌아가는 구간이에요. 이걸 연결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스톡이죠. 그게 떨어질 때 그냥 연결하는 거예요. 맞든 안 맞든 매끄러워지죠. 이게 임팩트예요. 그러면 이거는 팔로우로 느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머리하고 상체 그대로 두고 발목만 좌양자하면 이 백스윙이죠. 마찬가지예요. 평상시 연습 되게 열심히 하셨는데 이 연습을 안 하신 거예요. 올바른 임팩트 구간의 연습을 안 하신 거예요. 어떤 연습 하셨냐? 여기서 잘 맞추는 연습만 하셨죠. 잘 맞추고 나서 그 이후
볼이 보내지는 게 애초에 잘못된 거예요. 볼이 보내지는 거는 결국에는 갈 수가 없죠. 우리가 스플릿샷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면 인체 구조상 무조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연결을 하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진자 운동이 되죠. 그러면 터치감은 팔로우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팔로우감을 가져라. 팔로우감이죠. 이렇게 되죠. 양손을 잡으면 더 짧아지죠. 오른손 잡으면. 그래서 왼팔로 조금 감을 잡아보고 갈 데가 없어. 그럼 풀려야죠. 양손을 잡으니까 갈 데가 없네. 풀리죠. 스플릿을 했네. 그래서 머리하고 상체가 몸이 덤빌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갈 데가 없네. 그러면 풀리죠. 이거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무게감만 이어서 연결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프로들은 스피드가 10에서 30, 50, 70, 80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스피드만 빨라지지. 자, 강하게 치는데 헤드 무게가 잘 안 느껴진다. 멀리 보내려고 그러고 스피드가 늘어나면 헤드 무게가 안 느껴진다라는 거는 내 인위적인 힘이 더 플러스 되는 것 뿐이고, 가속이라는 건요. 자, 여기서 힘을 주면 내가 이 상태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겠죠. 스피드라는 건. 자, 아주 10%, 30%, 50%, 70%, 80% 뭐. 어때요? 힘이 빠질수록 스피드는 나요. 그렇죠? 이래야 스피드가 나지. 힘을 주면 스피드도 안 나요. 그러면 내 팔이 이런 상태에서 헤드는 가속을 더 붙이려고 하니 얘는 헤드가 트랜지션, 전환이 되는 오른쪽하고 왼쪽으로 가면서 포워드가 생기면서 전환이 되는데 이 전환되는 시점은요. 자, 힘을 줘서는 전환이 안 돼요. 지금 이 상태를 만들어야 전환이 된다는 거야. 소목관절이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그립의 압력이나 소목관절이 힘이 빠져야지만 이렇게 전환이 되지. 내가 더 멀리 보내기 위해서 이 악력을 더 강하게 지거나 팔을 이렇게 딱딱한 형태로 만들어내면 얘는 순간 전환이 될 수가 없어요. 전환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인지를 잘 하셔야 돼. 헐렁하다. 임팩트 때 봐보세요. 이렇게 헐렁하다. 클럽이 빠질 것 같다. 이거 뭐야 이거 뭐 이런 헐렁해갖고 이거 정확하게 칠 수 있겠어? 이런 느낌이 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 견고하다, 강하다. 이런 순간 얘는 전환이 안 돼. 그래서 트랜지션 포인트라는 거는 전환 구간인 건데 결국에는 임팩트라는 거는 그 전환 구간을 통해서 공이 클럽을 통해서 볼이 보내지는 건데 임팩트라는 거는 공이 놓인 위치에서부터 목표 방향으로 돌아가는 현상. 여기가 임팩트다. 제일 중요한 건 여기가 임팩트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팔로우가. 자, 와서 한번 해볼게요. 일로 와보세요, 한번. 자, 우양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자, 요 상태에서 이걸 레깅이죠. 나는 할 수 있는 건 여기서 내리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럼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그죠? 머리하고 몸을 다 냅둔 상태에 갈 수 있어요? 안 되죠. 자연스럽게 돌아가야 돼요, 손질. 만약에 이 동작이 대부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인데 여기서 만약에 안 되고 꽉 잡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예 임팩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그럼 무슨 연습해야 되냐? 그 사람들 요거 돌아가는 연습을 하세요. 아예 힘 다 빼고. 좀 전에 뭐라 그랬죠? 헐렁하다, 놓칠 것 같다, 힘이 다 빠진 것 같은데, 이래서 정확하게 그 생각이 옳다라고 얘기했잖아. 그 정도로 헐렁하게 돌아가는 연습을 하세요. 임팩트라는 건 과학자들은 이 채 끝에 헤드라는 무게를 만들어 놨어요. 이 헤드 무게가 공을 자연스럽게 붙어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전환 구간, 트랜지션 이 전환 구간에
이때 손목 관절에 힘이 들어가면 전환이 될 수가 없어요. 곧 정리를 하자면 회원님이 더 멀리 보내기 위해서 여기 힘을 더 썼다. 전환을 오히려 방해를 한다. 임팩트를 오히려 임팩트의 비거리를 제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임팩트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니까. 자, 요 구간에서 비거리라는 건 좀만 반복만 이쪽으로 가볼게요. 비거리라는 건 요 구간에서 스피드가 나는 거야. 저기는 다 쇼야. 그냥 단지 레깅이야. 내 피지컬에서 나올 수 있는 스피드를 낼 수 있는 거고, 정작 비거리라는 거는 이 구간, 지금 전환 구간. 지금 뻑뻑하죠? 뻑뻑하죠? 그러니까 더 못 내려놓는 거야. 내 생각보다도 훨씬 더 잡고 있는 거야. 비거리라는 건 이 구간, 임팩트 구간. 임팩트 구간을 우리가 트랜지션 구간이라고 해요. 이 구간이 비거리가, 스피드가 나야 비거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는 다 쉬워요. 이거는 레깅이 깊다, 빨리 풀린다, 뭐, 요 정도 수준으로만 생각할 뿐이고, 집중을 하실 때는 내려왔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이때 트랜지션 구간, 전환 구간. 요 때가 비거리인 거예요. 방향성과 비거리 여기 잡히는 거예요. 그럼 자, 그렇다면, 클럽 손 펴보세요. 잡아보세요. 펴보세요. 잡아보세요. 잡으라 그러면 이렇게 올라간다. 내려와야 되는 구간에. 이거 불편하죠? 그림 연습은 어디서 하냐면 사실 여기서 하셔야 돼요. 요 그림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해가시나요? 예. 자, 요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면, 잡아보세요. 그립의 정의는 이 왼손 등에 있는 이 마크가 클럽 페이스에 붙는다라고 했죠. 클럽 페이스와 내 손이 양손이죠. 결국엔 하나가 돼야 돼. 똑바로 한번 이쪽으로 우양우. 자, 이렇게 섰어요. 백스윙을 가면 당연히 회전이 되죠. 내전.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와서 더 이상 갈 데 없죠. 그러면 로테이션 되죠. 헤드가. 그럼 손도 회전이 돼야 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상태가 자연스러운 거야. 이때 그립을 한번 잡아보자. 이거. 그립을, 헤드가 두꺼운데 두꺼운 헤드를 잡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 손등이 둥그스름하게 돼. 외전이 돼. 이렇게. 이걸 수피네이션 혹은 릴리즈 외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자연스러운데 가벼운 그립만 잡으면 이렇게 날이 서요. 그러면 자, 트랜지션 구간 때, 외전 구간 때, 말씀하신 대로 로테이션 되는 구간 때 그립이 얇기 때문에 내가 힘으로 컨트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피드는 벌써 일정. 아무리 여기서 세게 하더라도, 오른쪽 공간에서 아무리 세게 하고 강하게 하더라도 여기서는 스피드를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곧 오늘의 정의는, 자, 내렸어, 레깅. 자, 이 상태에서 트랜지션 포인트. 이게 임팩트 구간이다. 이때 뭔가 손목이 잡히는 느낌을 받았으면 그립이 또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내렸어, 이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요 느낌. 어디서 느낌 나죠? 여기서 나죠. 네. 자, 지금도 좀 스톱 잡는 거지. 손목은 쓱 거기서 힘이 들어가면 임팩트를 못 만들어요. 임팩트라는 건 여기에요. 제가 지금 같이 잡고 하는데도 좀 아직은 여기가 버거워. 맞아. 임팩트 순간. 그거는 스피드가 쌩 나가서 비거리가 나야 되는데, 그 구간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힘으로 제어하고 있다. 나도 모르게 제어하고 있다. 이런 테스트를 해서, 우리가 약물 테스트, 도핑 테스트처럼 임팩트 테스트를 제가 이렇게 해봐요. 프로들을. 선수들을 이렇게 테스트 해본단 말이죠. 이때 스피드가 매끄럽냐? 임팩트는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이거 스톡이야. 갇힌 거야, 몸 안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묻어서 나가야 돼. 공이 클럽 페이스에 붙어서 나가는 거야. 오히려 내가 힘을 더 주는 게 아니라 힘을 더 빼줘야 되겠죠. 주관을 얘한테 넘겨줘야 돼요. 그래야 임팩트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양자
예, 가슴하고 머리만 저쪽에 두고. 마찬가지로 갈 데 없어. 이쪽으로 하면 더 쉽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임팩트라고 이제부터는 생각하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제 공이 진짜 이쪽에서 맞는 느낌이 나요. 그 느낌이 나야 돼요. 자, 저기는 시작 지점이지 종착역이 아니야. 종착역은 여기야. 그죠? 네. 회원님이 공을 보내기 위해서는 저쪽이 목표 방향입니다. 양손을 잡아보세요. 그럼 딱 짧아질 거고, 양손을 잡으셨죠? 스윙을 크게 하지 말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딱 오면 오른손이 딱 잡으면 더 짧아지죠? 그때 트랜지션이 생겨요. 어떻게? 줘보세요. 빼보세요. 이렇게 손바닥 이렇게 해보세요. 자, 요렇게 해서 내려왔죠? 그럼 언젠가는 돌아가는 포지션이 생길 거 아니야. 요 스피드가, 요 구간이 비거리예요. 여기 이 구간이 비거리고 방향성이에요. 요때 계속 잡고 가면 안으로 빠질 거고, 공이 보여갖고 멈추면 여기서 힘을 딱 줘버리면 얘는 이렇게 틀 거고, 그 훅이 나는 거고, 계속 레깅을 너무 깊게 들어오면, 페이드, 슬라이스, 요 포인트, 더 갈 데가 없는 곳에서 돌아가면, 올바른 임팩트 구간인 거죠. 요런 훈련을 어디 시점에서, 얘가 여기서 몸이 막혀있고 내려왔어? 자, 여기서, 요 시점이구나. 요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요걸 타이밍이라 그러죠. 임팩트 타이밍이에요. 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연습을 하실 때, 얘를 인지를 하시고, 올바른 임팩트를 인지를 하시고, 타감이 여기입니다. 이거 완전히 필드 나가시면 완전 타감감일 거예요. 완전히 지금 업그레이드가 확 되실 거예요. 지금 그간에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공이 여기가 종착역이 되니까 자꾸 여기서 헤매는 거예요. 얘는 다 쇼예요. 여기는 다 쇼. 얘네들은 왜 필요한 걸까요? 얘네들은 왜 필요했죠? 임팩트 때문에 필요한 거였죠. 어드레스와 백스윙은, 다운스윙은 왜 필요한 거예요? 임팩트 때문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임팩트라는 건 뭐죠? 트랜지션 포인트라고 그랬죠. 공이 놓인 위치에서 팔로우감, 목표 방향, 여기까지를 우리가 임팩트 구간이라고 하는데, 이 구간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이 구간 때문에 필요한 게 임팩트 구간인데, 그러면 이 구간은 어떻게 형성이 된다? 이렇게 외전으로 클럽 페이스에 공이 붙어서 보내지는 거. 그럼 여기서 쭉 갔으면 쭉 보내지는, 여기까지가 임팩트인 거예요. 모든 동작들은 이 구간 때문에 존재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연습해보세요. 그 느낌 살려서 한번 김영철 형님 제가 보면 본인은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되게 미약해요. 이쪽이 되게 굳어 있어. 그렇죠. 해보세요. 확 감길 것 같은 느낌. 그 느낌 나죠? 네. 그 느낌 나면 아주 좋아요. 감기나 한번 볼까요? 레깅 때문에 감길 수가 없죠. 자연스럽게 가볼게요. 자, 지금 확 감겼나요? 생각만큼? 아니요. 근데 볼이 왼쪽으로 가긴 했죠? 예. 왼쪽으로 간 이유는요, 레깅이 일찍 풀리면, 레깅이 깊으면 어떻게 되죠? 우측으로 가겠지. 우측으로 출발하죠.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잡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래서 0점을 잡는다는 얘기는 좀 일찍 풀리면 왼쪽으로 감길 거고, 레깅이 좀 깊으면 우측으로 출발할 거고. 그러면 지금이 왼쪽으로 갔으니까 그러면 레깅이 조금 더 나오면 되겠구나 생각하면 될 거예요. 쭉 백스윙 가서 앞손 구질은 아니고 우측 출발해 왼쪽으로 더 풀어보세요. 그렇죠. 스피드는 결국에 여기서 나야 된다는 거야. 임팩트가 여기서 맞는 느낌이 났나요? 네, 이쪽에 공이 있는 것 같은 맞아요, 맞아요. 네. 그 감이 나와야 되고, 머리하고 척추는 밸런스를 잡으려면 저쪽으로 쓰고, 자, 클럽은 이쪽으로 나오면 머리하고 척추는 저쪽으로 쓰셔야 돼요. 그래야 밸런스가 맞아요. 하나, 둘, 투. 아이고. 자, 봐보세요. 아무리 감아도 왼쪽으로 안 가요.